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보면은, 자, 주거, 상업, 공업, 생산 녹지 지역의 면적 합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그죠? 100분의 30 이하. 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똘만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똘만이가 아니야. 그럼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는 거 30만 제곱미터를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장관의 똘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자, 공이 나오면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 그죠? 공이 나오면 3입니다. 나머지는 만. 그래서 분할을 할 때도 얼마의 형태가 나온다 했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람기간 후 공청회예요. 그럼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몇 점? 100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참하실 수 있는 것은 몇 점? 50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 중목, 벌채, 식재를 포함해서 건물, 주. 그래서 물건은 1개월 이상 쌓는 거고, 토지 형질 변경인데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토속 채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전제시켜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관상용으로 임시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런데 경작지에다 임시식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정 해제는 다음날 해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자 3이 나오려면은 시식에 2가 나오면은 개, 그리고 5가 나오면은 330만.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한번 보세요. 자,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더 이상 너하고는 일 않겠다는 거죠. 자, 그 경우에서 중요한 경우에는 1인이 이사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2는 사업, 1은 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하지 않고 전부 한지 않겠다. 자, 전부 한지를 하겠다는 또라이. 자,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건 누구다?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인 경우, 개발조합이니까 7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는데, 자, 경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경미는 신고만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사공이 변경한다 그랬죠? 사무실 공고방법 변경 문제. 그리고 의결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되고요. 조합장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은 대표는 감사가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는 동의 불문이죠.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자, 특히 원형지 나오는데, 원형지는 헌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헌 땅을 공급할 때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쟁 입찰하거나 수익이양 문제. 근데 조성토지는 새 땅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경쟁 입찰하거나 수익이 하는데 중간에 추첨에 의한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무조건 3분의 1까지입니다. 자, 채비지는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보류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채비지는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 완료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서도 처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건축물, 자, 지금 내가 땅을 내놨는데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은 입체환지고, 입체환지는 뭐가 필요하다? 신청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환지 예정지에서는 원래 처분 못해요. 그런데 채비지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날 취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비지를 산 사람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 마친 날. 그리고 소멸은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다음 날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 취득만 있는 게 아니라 청산금 확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종전 이 말이 나오면은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은 분할이 가능하고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자, 채권 비교를 해볼게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권자는 모든 시행자입니다. 왜? 도시가 안 붙었으니까. 그리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보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명증권입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소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치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명, 주소 다 바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건 질권 대항력도 마찬가지라고 그랬고, 토지 상환 채권은 일부 지급합니다. 그 일부는 면적 2분의 1 초과할 수 없고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유를 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거고,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 이때는 원금 2년, 이자 2년, 이게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5년, 2년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이 5에서 10년이 되고, 보관은 몇 년? 5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같이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정비법과 관련된 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정비법 용어 및 지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재개발은 열악 밀집, 재건축은 양호 밀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은 꼭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거기에 바로 공원이나 광장이나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공원은 정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동 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타가소,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적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은 복리시설은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지상권자가 나오지만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역시 행위 제한은 건물, 토토토, 죽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토개혁법하고 개발법, 정비법하고 차이점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응급조치죠. 응급조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1개월 내에 신고조항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득권 보호 문제가 있는데 정비법과 개발법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다음 날이도 아니라 그랬죠. 자,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때도 2년, 3년, 5년 나오는데 추진이 나오면 2년이고 추진이 없으면 3년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죠. 이 사람들은 재개발할 때는 5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시행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가 다 가능한데 혼용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관리처분하고 한지 2가지밖에 안 되고요. 재건축은 관리처분이 되는데 이때는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나오면은 일단은 어느 지역이 날 것이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될 것이고 100분의 30 이하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만 나오는데 이때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조합이 나오지만 재건축은 20인 미만이면 조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신탁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죠. 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재건축 조합인 경우에는 찬성 필요 없고 반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아니 재개발 조합은. 그래서 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동의 불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인 경우에는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인데 여기는 이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인가를 받은 요건을 구성시킬 때는 바로 소유자가 나오면 다 4분의 3입니다. 근데 재개발인 경우에는 면적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은 면적 4분의 3, 주택단지 외는 면적 3분의 2 이렇게 구성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재개발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재건축에 한해서는 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때 재건축의 주택단지 안은 동과반수 문제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전제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걸 먼저 알고 다음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임원은 대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는데요. 자, 정비법이나 개발법이나 공통적으로 대의원은 10분의 1, 즉 10%입니다. 그럼 10%의 대의원들이 결국은 총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의원을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총회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임원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의원 형태에서 할 수 있는 분이 보궐선거 문제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궐선거는 개입할 수 있는 건데 조합장의 보궐선거는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관리 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정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격리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겠는데 여기는 10% 범위 내에서, 자, 이건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신고 규정은 다 1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규정 보셔야 되고요. 자, 시, 군수 등이 설치, 인가할 때 교육감, 자, 교육감 등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200m 이내에 협의 문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순환 문제 생기고, 임시 거주시설은, 그리고 임시 상가시설, 여기는 재건축은 빠진다. 그 대신 거주시설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문제, 그리고 상가시설에는 재개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인가시에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자, H 문제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H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달동 내에서는 삥 뜯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자, 정비법하고 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뭐가 안 나온다 했어요? 90이 안 나왔다. 여기다 90 썼을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90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 1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손실보상 협의 기간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구토사건입니다. 미만. 그래서 토지가 90이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결국은 90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하나의 주택을 내놓은 사람은 주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의 주택만 줍니다. 근데 2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사은품 60제곱미터 이하가 나오는 거고, 3주택은 과밀 억제군요. 그럼 과밀 억제구역이 아니면은 내놓은 만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인 경우는 도시개발법은 14일이었는데 정비법은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조합이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자, 소유권 취득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청산동과 관련돼서는 분할징수, 교부, 강제징수, 유탁, 물상대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시개발법이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소멸시효에서 5년이 된 다음 날에, 근데 다음 날부터 5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법의 소멸시효는 그냥 5년인데 그런데 정비법은 다음 날부터 5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비법이 다음 날인지 개발법이 다음 날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때는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도시개발법이 먼저 있고요. 정비법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다음 날 5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틀린 거 고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한다. 자,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50만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1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100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봤더니 해제가 된대. 자, 해제 나왔는데 몇 년이 나왔어요? 2년 나왔죠? 그러면 2년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개발계획이 나와야 돼. 근데 무슨 계획이 나왔어? 실시계획이 나왔으니까 2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3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330이 나오면 5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는요. 자, 여기에는 전부 환지 방식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시행자를 변경한대요. 자, 변경하는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1인이 2, 4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인이 나왔으니까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나와야 되겠어요? 1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장은 6개월이 허용될 수 있는데 연장이란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1인, 그래서 1인 요거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 년이 나와야 되겠어요? 2년이 나와야 되겠죠? 자, 74번 문제입니다. 원형지 나왔네요. 원형지 나오면 원이잖아. 원래는 3분의 2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된다 그랬죠? 이건 문제. 75번 문제 보세요.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네요. 자, 넓은 토지는 적게 주거나, 그죠? 근데 제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제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작은 토지가 나오면 제외할 수 있겠지.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자, 76번 문제는요. 채비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취득 나와 있어요. 취득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오죠? 다음 날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 나오면 다음 날 나온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자, 지상권자 나왔는데 뭐가 나와 있어? 재건축. 지상권자하고 재건축은 나올 수가 없지. 자, 78번입니다. 자, 78번도 뭐 나와 있죠? 안전진단 나와 있지. 안전진단은 어디서만 나와야 된다 했어? 재건축.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재개발료 하면 안 된다고. 자, 79번입니다. 자, 뭐가 나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리처분 가능하죠? 대신 뭐가 나오면 안 돼? 오피스텔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나온다? 재건축. 자, 80번 문제 봐보세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대의원에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조합장 자리에 그냥 임원이 나오면, 그죠? 조합장 외에 임원이 나오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그죠? 조합장 외 임원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그럼 또 없다가 X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된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이때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협의 문제가 생기면은 기간이잖아. 기간 문제는 60일이야, 90일이야? 90일이라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90일이에요. 다음 날. 이 다음 날도 좀 한번 주의를 해놓으세요. 그날, 그냥 90일 그럼 또 틀리니까. 다음 날 90일. 다른 건 다 60일인데 왜 90일일까? 아, 다음 날 90일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날 90일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자, 그때는 여기는 정비법이잖아. 정비법은 무슨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소멸 문제 생겨요. 근데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5년이잖아. 그래서 5년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4월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마무리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6개월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또 다시 6개월이 남았겠죠. 근데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갖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5월, 6월 달 형태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5월, 6월에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